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 박항서 감독 새로운 그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저희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독점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박항서 감독이 떠난 베트남은 뭐 아마 올드 축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필립 네.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그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트루시에 감독 선임을 발표했고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까지 좀 굉장히 장기 계약인데 이게 결국에는 네.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을 그렇죠. 노린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 배분된 티켓이 늘어났기 때문에 8.5장이에요. 그렇죠. 베트남도 충분히 월드컵을 도전할 가능성이 생겼고 또 트루시에 감독이 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또 지휘해본 경력이 있는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예.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그 선임이 된 것 같고 뭐 트루시에 감독이 이번에 베트남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선임이 됐는데 박항서 감독처럼 과거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팀을 이끌 때처럼 A팀하고 23세 이하 팀을 겸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트루시에 감독 같은 경우에 또 2019년부터 21년까지 2년 동안 베트남 19세 이하 팀을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23세로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해당 연령 선수들을 잘 아는 지도자를 승격시킨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당시 지도를 했던 그 지도자를 대표팀에 선임하는 거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인 것 같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목표는 2026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이고 말씀드린 8.5장이라면 사실 베트남이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예선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 순위권 언저리를 네, 도전할 수 그럼요.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쭉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제 뭐 박항서 감독도 꽤 많은 이제 성과를 이뤘고 또 계약이 만료된 거예요. 경질이 그렇죠. 아니라 네. 헤어지면서 박항서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결정한 거고 그런 과정 속에 베트남은 이제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트루시에 감독. 특히 이제 트루시에 감독은 설명하신 대로 일본에서도 23세 팀과 대표팀을 겸임하면서 그렇죠. 또 성과를 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선임이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트루시에 감독과 이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또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도 애초에 크더라고요. 특히 네, 무엇보다 이제 그렇죠. 일본을 떠난 이후 뭐 마르세유 감독을 하기도 했지만 조금은 이제 가려져 있다가 이 베트남을 맡으면서 또 한 번 은퇴 전에 맞습니다. 큰 성과를 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트루시에 감독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 뭐 지금 우리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예. 2002 한일 월드컵 때 일본 대표팀을 이끈 감독이고 일본의 사상 첫 16강 진출을 안겨준 예. 감독이기도 하죠.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일본을 이끌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3세 팀하고 A팀을 맡았고 거기다가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또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 99년에 나이지리아에서 U20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아프리카를 아니까 내가 하겠다. 예. 예, 내가 아프리카를 아니까 이 20세 선수들을 이끌고 내가 출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팀을 이끌고 가서 그때 준우승을 했어요. 예, 스페인과 결승전을 치렀는데 대단한 성과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제 한국이 4강에 오르면서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트루시에 감독 개인적인 성과로 보자면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올림픽 8강,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컨페데레이션컵도 준우승을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16강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본을 네. 이끈 거예요. 역대 일본을 이끈 외국인 지도자 중에서 아마 뭐 일본 지도자까지 포함해도 이만큼 좋은 성과를 그렇죠. 낸 지도자는 없을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뭐 그 이후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베트남에서 분명히 본인의 그런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루시에 감독의 연봉이 공개됐는데 사실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해준 게 얼만데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계약하실 때도 물론 이제 뭐 박항서 감독이 뭐 돈 욕심을 많이 부리는 분은 아니지만 좀 연봉이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베트남이 트루시에 감독에게는 오히려 박항서 감독보다 좀 높은 네, 조건을 줬다라는 맞습니다. 현지 네. 보도가 나왔어요. 네, 베트남 현지 언론의 출처인데 연봉 1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항서 감독 연봉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후 월 5만 달러. 그러니까 뭐 연봉으로 따지면 세후 60만 달러죠. 예, 뭐 이걸- 세전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트루시에 감독하고는 5, 60만 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인데 예. 사실 베트남 축구협회도 트루시에 감독에게 이런 고액 연봉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 컸대요. 예. 그래서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은 하고 싶은데 연봉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베트남 축구협회 후원사들이 스폰서들이 이 연봉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계약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사실 그 후원사들이 어느 후원사인지는 알려지는 않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루시에 감독이 일본을 4년 동안 이끌면서 좋은 기억을 남겼고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 일본 기업이 그 카오라는 회사 그리고 혼다, 얀마르까지 이렇게 세 회사가 지금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런 일본 기업들이 트루시에 감독과의 그런 과거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가라고 예. 좀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또 일본 축구도 조명될 수 있고 네, 또 일본과 그렇죠.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를 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정말 이렇게 베트남에서 잘할 때 또 한국 기업들에서 베트남을 뭐 많이 교류도 하긴 했지만 또 협회를 직접 후원하고 했다라면 박항서 감독 쪽에도 좀 도움이 되고 힘을 좀 받았을 텐데 뭐 어찌됐거나 좀 일본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고 네, 좀 더 그렇죠. 투자력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트루시에 감독이 결국엔 베트남의 감독으로 이제 됐는데요. 트루시에 감독은 당장은 대표팀보다는 23세 이하 팀의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트남 축구협회가 일단은 23세 대표팀의 현 상황에선 주력을 해야 돼요. 5월에 동남아시안 게임이라고 예, C게임이라고 하는데 C게임이죠.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올림픽급의 그렇죠. 인기예요. 네, 동남아시아의 올림픽이 곧 열리는데 이 대회의 축구 종목이 23세 이하 선수들이 나가거든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를 현재 2개 대회 연속,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19년과 21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회 연속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대회 지금 모든 그 전력을 집중을 해야 돼서 트루시에 감독에게 맡긴 첫 번째 미션이 이거 우승. 예. 네, 그래서 트루시에 감독도 A팀하고 23세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 A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일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23세 대표팀을 이끌고 카타르에 가서 3월에 전지훈련 겸 거기서 열리는 친선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동남아시안 게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또 카타르에서 또 트루시에 감독이 또 일을 하기도 했었고 접점도 있어서 거기서 또 이제 팀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또 2024년 1월로 연기된 카타르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어차피 이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박항서 감독은 지금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축구협회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이것도 보도를 한 내용인데 뭐 중국 쪽에서 현재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리샤오펑 감독, 현재 팀을 맡고 있는 리샤오펑 감독이 경질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이라 이 후임을 원하고 있고 후임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뽑을 예정인데 뭐 그래서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중에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지금 FA가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하나의 후보군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가 나온 게 구체적인 조건까지 나왔어요. 즉, 아마도 베트남의 이 언론에서는 조금 확실한 소스를 들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박항서 감독이 리스트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 관심을 그렇죠. 가진 것 같은데, 최대 조건으로는 세후 200만 달러. 이거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세전으로 봤을 때는 거의 4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이 조건으로 가게 된다면 베트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박항서 감독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을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베트남을 이끌고 성과를 낸 지도자를 안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대회뿐 아니라 아시안 게임 4강, 아시안컵 8강 그거를 솔직히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베트남을 이끌고 그렇죠. 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어떤 마법을 예. 보였기에 이 약체라 꼽히는 베트남.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베트남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렇죠. 어떻게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가? 그러면 박항서 감독의 그 지도력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박항서 감독을 데려와서 우리가 일단 아시아 축구를 좀 잘 일단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기를 그렇죠.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하면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또 여러 나라들 상대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대표팀을 맡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라서 여러모로 박항서 감독을 그 좋은 후보로 고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잘할 때도 원래 중국 축구가 여전히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중국 슈퍼리그 팀들이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다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슈퍼리그가 아니라 중국 대표팀이 움직인다. 근데 사실 중국 대표팀은 마르체로 리피도 있었고 또 중국의 23세 이하 팀을 히딩크가 맡기도 그렇죠. 했었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갑자기 박항서 감독이 왜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지불할 수 있는 예. 금액이 예. 연봉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중국의 수고 사정이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 과거에 뭐 리피 감독 같은 경우 2,300만 유로, 308억 원 정도 예. 연봉을 그렇게 지급하고 히딩크 감독도 400만 유로, 54억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돈을 팍팍팍 쓰면서 데려올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이 뭐 슈퍼리그도 규모가 엄청 줄어들고 있고 중국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기업 후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다 줄어든 상황에서 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200만 달러인 거예요. 지금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세후 200만 달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박항서 감독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 언론 보도뿐 아니라 직접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본 결과 이제 중국 대표팀 감독 후보에 분명히 박항서 감독은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제안이 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제안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밀도 있는 제안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렇죠. 그리고 단독 후보인지 모르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최근에 뭐 한국에 들어왔고 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이제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감독 생활 안 한다고 했지만 감독 은퇴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중국행을 열어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 한국과 베트남 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본인은 지도자 생활을 지속하겠다. 내가 베트남 감독을 그만뒀지만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은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적절한 제안이 오는 뭐 어느 나라의 대표팀이라든지 프로팀이라든지 뭐 충분히 내가 가서 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잘해서 후배들이 이 나라에도 또 올 수 있는 실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베트남으로 그 한국 지도자들이 많이 또 진출했고 그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 또 한국 지도자들이 많이 또 진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구자 역할로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도 솔직히 지금 당장 뭐 프로팀 간다고 해도 갈 데가 많고 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솔직히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는 내가 이미 해봤고 내가 해보고 후배들이 이제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껴서 경쟁하거나 혹은 후배들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후배들이 가지 못하고 못 가봤던 곳들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고요. 그런 얘기들의 반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입국 회견에서 아니 대표팀 감독은까지는 몰라도 기술위원장은 한국인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조차도 이제 후배들이 이제는 이제 기술위원장급인데 후배들의 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멘트 발언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기술위원장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기술위원장 뭐 지금 우리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전력강화위원장인데 그 명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나라의 축구의 뭐 모든 기반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 총책임을 맡는 자리인데 그것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기반을 그 한국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표현하면 한국인이 맡아야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알면은 그것이 뭐 제대로 그 파악이 되겠냐 뭐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 또 몇몇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요 위치를 외국인들을 또 그 선임을 해서 그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후배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한국 축구를 좀 이끌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외국인을 이렇게 급하다고 외국인을 계속 데리고 오면은 우리 후배들이 갈 곳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 그럼 좀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죠. 그리고 사실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중국 대표팀을 맡는 것도 전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시 도전의 문제다. 어떤 문제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프로팀들이 한국 감독을 선임했었고 또 공호균 감독도 23세 팀을 하게 됐고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간 거 다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만약 박항서 감독이 중국에 가서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일본, 뭐 중국, 뭐 일본이야 뭐 사실은 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남아급이 아니라 한국인 지도자가 더 높은 위치에서도 통하는구나. 아시아의 더 높은 팀 위주, 뭐 중동도 가능하고 그런 데까지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중국과 비슷한 레벨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의 무슨 어느 나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카타르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충분히 한국 지도자를 선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계속 유럽 지도자를 수입을 해왔지만 뭐 박항서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에서 4강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러면 한국 지도자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박항서 감독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계속 다른 나라들에서 지도자 생활하면서 도전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에 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한번 레벨업 하고 싶은 게 아마도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정말 박항서 감독이 중국 대표팀에 부임을 한다면 그 결정은 빠르게 내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이제 중국이 그래도 A매치 일정을 잡아놨잖아요. 네. 이 3월에 뉴질랜드하고 원정 2연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 3월 23일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차전하고 26일 웰링턴에서 2차전을 하는 그런 일정인데 현재 뭐 3월 A매치 전까지 감독이 안 바뀌면은 지금 기존에 리 샤오펑 감독이 이끌고 이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도 좀 어떻게 보면 새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A매치 일정인데 월드컵 이후 새로 시작하는 A매치 일정인데 때문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박항서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뭐 직접 저희도 박항서 감독 측과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항서 감독 대리인 쪽에다가도 질문을 했는데 노코멘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노코멘트라는 것 자체가 뭐 일단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부인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잘못된 그렇죠. 얘기예요. 그 보도 가짜 뉴스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뭐 제한이 없었다고 하면 제한이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예, 근데 노코멘트인 것은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또 양측의 그렇죠.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희가 좀 좋은 결과, 뭐 어떤 식이 되든지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좋은 조건과 좋은 행선지를 찾기를 좀 기다리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김성리 기자와 함께 아시아 축구에 직접 취재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